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생각, 정책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신 신통할 초대석 손님은 경상남도 창원시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성국 예비후보자님 오셨습니다. 유성국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우리 유성국 예비후보자님 어떤 분인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성국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창원시 주차 문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창구 지역위원회 사무차장,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청년특보, 그리고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남도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 대변인으로 대선 승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습니다만 현직 시의원님과 경선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직 시의원님과 1대1로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2인 선거구인데 경선 순서에 따라서 이제 1-가, 1-나 두 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선거구제니까 가를 받아야 당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창원, 경상남도라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경선이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는 35% 정도 대선 지지율이 나오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유성국 후보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우리 유씨들이 그렇습니다. 유삼영 지난번 동작구청 후보님 나오셨을 때도 그렇지만 유씨들 참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인 초대석 시작하기 전에 우선 창원 시민들, 그리고 우리 서울의 시민 시청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시청하고 계신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성실한 아들, 우리 동네 젊은 일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원시의원 후보에 출마한 류성국입니다. 창원시에서 20대 청년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대구에서 한 번 오셨고, 그리고 어제는 강남, 그리고 오늘은 창원, 이렇게 세 분 다 20대 분들을 모시니까 괜히 막 힘이 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자, 오늘 유성국 예비후보님에게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8살 청년이세요. 취업 준비에 참 바쁠 시기인데 보통 청년들이면 20대 대선 그리고 21대 대선에서 청년특보, 도당 대변인까지 하면서 이 민주당에서 성장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청년 유성국, 이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실 호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맬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까? 출마하시는 분들은 왜 계속 출마를 하실까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었습니다. 23살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당 정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신호등까지 이 정치인들의 고민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정치 생각이 계속 났었습니다. 누군가 그려놓은 설계대로 수동적으로 살기보다는 내 삶과 우리 이웃의 삶을 긍정적으로 좀 윤택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정치를 시작했고 출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선거는 삶이고 투표는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 듣기로는 참 권한도 없는 이 대학생 시절에 이미 31건의 제안을 했었고 그 가운데 또 11건이 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인데 가장 우리 유성국 후보님 기억에 남는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이 자리에서 자랑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랑 여러 관변단체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역할들을 많이 수행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인문사회계열 스펙 징검다리 정책입니다. 지방, 특히 인문사회계열 지방 대학생들은 스펙 하나 쌓으려 해도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들이 전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은 거리상이나 또는 금전적으로
수도권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기회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지자체 차원의 그런 공모전 지원책을 제안을 했고요. 공모전이 추진되는 등 실제로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남관광고등학교 조립과를 졸업한 특성화고 학생입니다. 공고, 기술공고,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사대보험을 안 드는 실습, 그러니까 교육 실습이죠.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 처리를 못 받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보험 처리를 하면 되지만 학생들이 그런 제도들을 먼저 알아서 요구하기란 사실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다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다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해보고자 실습생 전담, 근로감독관제, 그리고 권리 관련 특강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부서 소관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로 수용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근로감독관제 정책이 정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문이나 언론 통해서 고3 실습생들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또 학교에서도 쉬쉬하고 업체에서도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자,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8살 우리 유성국 후보자님, 최근 20대 남성의 우경화, 극우화 현상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기성세대인 저도 분명한 책임은 좀 있습니다만, 자, 유성국 후보자는 같은 세대 청년으로서 어떻게 이 현상 바라보고 계시고, 민주당으로 또 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 전부가 뼈저리게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 소속은 아니지만 이제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나 박구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20대 남성들에게 주었던 자극적인 발언과 정서적인 그런 상처들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정치와 행정 권력으로부터 해결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진 상황에서 갈등과 혐오가 번지는 것은 결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 결국 첫 발을 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대안으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정치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분들도 이렇게 이념이 아니라 실리로 우리 민주당을 좀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 유성국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민주당과 청년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유성국 후보 오늘 새벽 1시에 버스 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청년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해서 창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얘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네, 지난 3년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우리 유성국. 창원시 맞춤형 공약 만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9가지 정도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5가지 정도만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육지에서 창원시가 자가용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요? 제 지역구인 의창구의 불법 주차율이 28.3%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시 예산은 한정적이고요. 협조가 안 되는 교육청 시설과 그리고 폐교 부지들을 좀 활용해서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주택가에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포켓 주차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 외국인, 거주민 상생 협의체 공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창원 제조업 산업을 지탱하는 우리 동료이자 이웃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서동이라는 곳에는 다양한 국적이 모여 사는 역동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민족끼리 결국 모여 살게 되고요.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공동체 간에 어느 정도 소음과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해서 여러 생활 불편을 함께 해결하는 민주적 자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마을을 순찰하는 우리 동네 지킴이 활동을 지원해서 서로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 창원, 글로벌 안전도시, 행복도시 창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넓히는 교육복지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비주류 외국어를 배우려면 부산이나 서울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뼈아픈 우리 창원 지역의 현실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큰 장벽이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인구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언어를 알아야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분이 보였을 때도 데이트 신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서동 소재의 기부 체납시설 평생학습관을 활용해서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런 글로벌 5대 언어 초급 입문 과정을 특강으로 개설해 보려고 합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그 배움의 첫 발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요. 네 번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깐깐한 세금 감시입니다. 지방의원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은 기부 체납 시설의 세금 낭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800억짜리 SM타운은 4년째 방치되어 매년 40억 원의 유지비만 축내고 있고요. 인공나무 빅트리라는 것 역시 시민의 외면을 받는 흉물이 되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던져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는 안일한 행정 사라져야 합니다. 기부 체납의 설계 단계부터 깐깐하게 개입해 보려고 합니다. 운영비만 먹는 전시용 시설 대신 수영장, 볼링장 같은 실용 체육 시설을 유도해서 시민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켜보려고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정례화해서 건설사와 행정 권력의 유착을 단호히 막아내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감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제2월세, 깜깜이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면적당 관리비가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합니다. 잠깐 살 건데 참지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 초년생, 청년, 대학생, 그리고 공실을 가진 임대 수익자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합니다. 강제할 권한은 부족할지 몰라도 정치는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 지원 조례를 만들고 찾아가는 우리 동네 관리비 점검단을 운영하여 용역업체의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공약 5개 따로따로 잘라서 쇼폼 만들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귀에 쏙 들어온 게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성국 후보 공약만 들어보면 기초연하게는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좋은 정치로 지역의 큰 정치인이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 스스로가 기성 정치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비교했을 때 28살의 유성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 이 기성 정치인과는 좀 다른 새로운 정치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떤 건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류성국은 빚진 것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지역 토호 세력이나 기득권과 결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 한 번, 커피 한 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큰 곤혹에 빠뜨린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진 게 없으니 오직 주민만 바라보고 할 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지역구는 평균 연령이 53살입니다. 젊다고 청년 정책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20대의 역동성으로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함께 아우르는 확장성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빵긋 웃으면서 주민 곁에 있되 일 하나만큼은 무섭게 해내는 유능한 막내, 무서운 막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싶습니다. 네. 자, 앞에서도 제가 큰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 시의원 도전을 넘어서 유성국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정치적 지향점 그리고 로드맵 어디까지인지 한번 솔직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저는 10년 안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겠지만 우리 경남 창원 의창구는 민주당 대선 지지율이 37%, 전체로 보면 37%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시의원으로 앞으로 8년 동안 바닥부터 확실히 갈고 닦아 험지를 양지로 만들고 주민의 인정을 받겠습니다. 민주당 청년 하나 잘 키웠더니
동네가 디비짓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효용을 안겨드리고 10년 뒤에는 당당히 창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남고 싶습니다. 당선까지는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마음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유성국이 20년 뒤, 30년 뒤에는 창원의 김부겸, 창원의 전재수, 창원의 김경수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야, 연마당에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꼭 창원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아시죠? 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저랑 동갑인데 구의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원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지금 장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롤모델로 삼아서 큰 정치인 되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주당 내 세대교체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와 함께 낡은 정치 청산하겠다는 출사표, 이것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출사표 한번 던져보시죠.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이 기초의원인데요. 제가 명함을 드리고 선거 인사를 하다가 보면은 애가 뭘 알겠노. 40이 넘어야지, 60이 넘어야 정치를 하지라고 하시는데 기초의원 그때부터 키우시면 늦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김두관 전 지사님 그리고 김민석 총리님 이런 분들이 이미 30대 초반에 선출직 후보로 나와서 그리고 훌륭한 행정을 펼치셨었습니다. 지금 역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기술들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 정책과 제도는 그 기술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담아내려면 제도도 변화해야 합니다. 유능한 젊은 기수가 필요합니다. 시대와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세대교체는 기성세대가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우리 청년들의 실력으로 쟁취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창원에서 새벽 1시에 심야버스 타고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6시 반 방송까지 1시간 반을 또 기다리고 계셨는데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자, 멀리 창원에서 오셨는데 혹시 빠뜨리고 못한 말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더불어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정치인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에서 경선을 위해 청년 가산이라는 이점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산점 없이도 이길 수 있도록 당내 시스템 속에서 승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가산점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가산 없이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방정부의 부실한 기부 체납 문제, 민간 사업자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안일한 행정을 28살 청년 유성국이 막아내는 것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창원시의 류성국이었습니다. 네. 우리 유성국 후보 4시간씩이나 서울로 달려온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창원에 혹시 아시는 사람 있으면 꼭 유성국에게 전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국 후보의 뚝심 있는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멋진 경선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유성국 예비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의 소리 신통하는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다양한 후보들을 만나서 시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신통하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